악덕관리업체의 특징 5번째입니다. 관리업체는 종종 건물 내에서 자신들에게 동조하거나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면서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구분 소유자를 포섭해서 악덕관리업체의 6번째 특징입니다. 악덕관리업체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생략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관리단 대표하고만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7번째입니다. 악덕관리업체들은 자기 입맛대로 관리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8번째입니다.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 갑질과 보복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5번째입니다. 어용관리인을 내세워서 꼭두각시 관리단을 운영합니다. 4번째 특징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악덕관리업체는 구분 소유자들이 단합하여 투명하고 적법하게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관리업체는 종종 건물 내에서 자신들에게 동조하거나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면서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구분 소유자를 포섭해서 이른바 어용관리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관리업체가 특정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관리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그리고 자금력, 인력 등을 10분 활용하여 어용관리인을 관리단 대표로 앉힌 뒤에 모든 용역계약과 자금 집행에 관한 결제란에 도장만 찍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 권력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업체 직원들이 쥐고 흔들게 됩니다. 이렇게 포섭된 관리단 임원들은 관리업체의 잘못을 감싸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소유자들의 업체를 바꾸고자 할 때 이런 관리단 임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업체가 제일 잘하는 업체다, 관리업체를 바꾸면 소송 들어와서 건물 망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관리업체 변경에 부정적 여론을 만듭니다. 악덕관리업체의 6번째 특징입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관리인이 단독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계약서에 있는 자동갱신 연장 조항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관리단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건물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구분 소유자들의 개입으로 계약의 체결, 갱신,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관리업체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생략하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관리단 대표하고만 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약서상 자동 갱신 연장 조항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도 당연히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이런 식으로 구분 소유자를 기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회 결의 없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행위이고 계약의 효력도 무효입니다. 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7번째입니다. 관리업체를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관리단 집회 의결 종족수를 가중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면적의 각각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악덕관리업체들은 종종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자기 입맛대로 관리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 관리규약이 마치 적법한 효력을 갖는 것인 양 그 관리규약을 근거로 구분 소유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 내용 중에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관리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업체 변경에 관한 의결 종족수를 4분의 3이나 5분의 4까지 가중시켜서 관리업체 변경 안건이 통과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애초부터 관리업체 변경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리규약은 적법한 해지 통보에도 버틸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리업체 변경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관리업체는 해당 관리규약을 토대로 관리업체 변경 안건은 5분의 4 의결 종족수에 미달해서 결의가 무효다, 이런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단 측에서는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은 또 재판부의 판단에도 적지 않게 혼란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악덕관리업체의 특징 8번째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소유자들을 향해서 보복성 갑질을 하고 불법적 제재 조치를 자행합니다. 관리업체의 문제를 깨달은 구분 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리비의 불투명성에 항의하면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 악덕관리업체는 갑질과 보복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전, 단수, 출입 통제, 주차 제한 등 어떤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 규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규약에 해당 제재 조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제재 조치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 재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덕 관리업체들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들에게 반기를 드는 입주민의 영업을 방해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보복성 목적에서 이런 제재 조치를 자행합니다.